이 파죽짓의 시청률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4회에서 시즌 1 미스트롯 최고 시청률 18.1 AGP 닐슨을 넘겼고 5회에선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 23.8을 뛰어넘어 역대 종편 및 케이블 전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그러다 7회에선 28.1까지 치솟아 현재 방영 중인 모든 예능 프로그램 중 최고 시청률을 차지했다. 나아가 지난 3년 동안 지상파와 케이블 통틀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정규 예능 프로그램이 됐다. 여기서 끝도 아니다. 최종 회에선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예상조차 힘들다. 이 같은 문화현상 주원인은 대개 하나로 지목되곤 한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 시점에 꼭 맞는 기획이었단 것이다. 물론 아예 틀린 해석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기엔 다른 지표들이 눈에 띈다. 예컨대 2549 시청률 지표가 있다. 구매력이 높아 광고주 입장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25 물결표 쌓인 49세 연령층 내 시청률을 가리킨다. 그런데 미스터 트롯은 여기서도 9.0 시청률을 기록하며 충격을 안겨줬다. 웬만한 케이블 인기 예능 프로그램 이 물결표 쌓인 3배 수치가 나온 셈이다. 또 다른 지표도 있다. 전국 케이블 TV 가입자 대상으로 집계하는 영화 / 방송 VOD 순위다. 여기서도 미스터 트롯은 5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VOD는 특성상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주로 찾아 시청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 같은 지표들이 알려주는 현실은 단순하다. 트로트는 그간 고정관념처럼 노년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란 것이다. 실제로는 거의 전 세대에 걸쳐 팬층이 고르게 분포된 장르라는 것. 낯선 얘기긴 하지만 잠시만 상황을 되짚어 봐도 이해가 어렵진 않다. 예컨대 현 40대만 해도 1980년대 중반 주현미, 조용필, 허공 등과 함께 유소년기를 보낸 세대다. 그로부터 10여 년간 트로트 2차 붐이 이루어졌다. 김국관, 김정수, 문주란, 김수희 등이 이때 등장해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그럼 사실상 30대 추억에도 깊숙이 자리 잡은 장르인 셈이다. 또 있다. 트로트는 한국의 열렬한 노래방 문화에서도 빠지지 않는 스테디셀러다. 20대부터도 트로트 애창곡 한둘쯤은 꼭 받고 있다. 이처럼 보이지 않던 인기를 대변하듯 2018년 부산대 축제에 초대됐던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공연 동영상은 한동안 SNS상에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 열기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이다. 김연자 본인 역시 이에 감탄한 듯 반년 뒤 다시 부산대 축제를 찾기도 했다. 좀 더 생각해보면 더 흥미로운 지점도 나온다. 그럼 지금 트로트 주 소비 등으로 인식되는 60대 이상 노년층은 과연 트로트 세대가 맞느냐는 것이다. 1960년대 후반 트윈 폴리오 등으로 시작됐던 젊은 층 포크 붐은 1970년대 중후반 절정을 맞았다. 제1회 대학가요제에서 샌드페블즈나 어떻게가 대상을 받았던 1977년 즈음이면 사실상 포크가 이미 메인스트림 젊은 층 문화를 점령했던 시기다. 그런데 이해 20세 청년이 지금 63세다.
포크 태동기부터 생각해보면 현 1흥대까지 포크 세대가 볼만도 하다. 물론 그때도 트로트가 메인스트림 장르긴 했지만 최소한도 젊은 층 내에선 확실히 도태되고 있던 시기다. 결론은 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다. 트로트는 사실상 세대 불문하고 한국인 정서 어딘가와 화학작용을 일으키고 마는 장르란 것. 포크 세대건 서태지 세대건 방탄소년단 세대건 늘 일정 수준 이상 팬층을 확보하게 되는 스택이 장르로 볼만하단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로트가 지난 사반세기 동안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했던 건 장르 자체가 퇴조했다기보다 그를 담아내는 틀이 문제였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트로트 장르 진화가 멈춘 시기는 대략 1990년대 중후반, 1997년 IMF 외환위기 시점부터로 볼 수 있다. 일단 방송사 음악 프로그램에서부터 밀려나기 시작했다. 갑작스런 경제 불황 여파로 방송사들 역시 몸살을 앓으며 화제성 높고 반응이 격렬한 젊은 층 유행에 치중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H.O.T 등을 위시로 한 1세대 아이돌 붐이 시작됐다. 트로트는 점차 프라임타임에서 밀려나 트로트 전용 프로그램으로 개토화됐다.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장르 이노베이션이 멈추고 기본적 세대 교체조차도 실패해버린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정체된 장르씬은 아직 대중성을 확보하던 때 기존 스타들이 장기 집권하는 체제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방송사든 미디어 생리부터가 그렇다. 이미 아는 얼굴이나 모시기 급급하지 새 스타를 발굴하고 키워낼 공간까지 마련하긴 어렵다. 그나마 여성 가수 쪽은 특유의 대중성을 얻고 장윤정, 홍진영 등 가뭄에 콩 나듯 신세대가 등장하기도 했지만 남성 가수 쪽은 사실상 송대 권서론 도태지나 세대에서 사반세기 동안 멈춰 있었단 표현이 맞다. 박현빈 정도가 유일하게 기억에 남을 뿐이다. 그렇게 미디어가 외면하니 장르가 정체되고 장르가 정체되니 세대교체 등 이노베이션이 안되며 이노베이션이 안되니 거기서 장르가 더 침체되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됐다. 그게 미스트롯 직전까지 트로트 현실이었다. 그러다 트로트를 담아낼 틀이 바뀌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 시작은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다. 2016년 7월 KBS 열린음악회 출연 당시 인기 보이그룹 엑소와 함께 출연하는 통해 엑소를 보려던 젊은 시청자들의 노출, 즉시 화제가 모았다. 그렇게 SNS상에서 컬트적 인기를 끌다 다음 해인 2017년 5월 MBC 대표 예능 무한도전에 김연자가 직접 출연해 노래하면서 비로소 전 국민적 화제로 거듭났다. 트로트 전용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청층을 지닌 인기 프로그램을 타자마자 바로 반응이 온 셈이다. 그리고 2019년 미스트롯이 등장했다. 그간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경연 경쟁 형식으로 이목을 잡아끌었다. 지긋한 중노년 사회자가 점잖게 소개해 부르던 패턴에서 벗어나 보다 재치 있고 감각적인 젊은 틀을 씌우자 반응이 폭발했다. 그 화제성 덕에 시즌2 미스터 트롯은 시작부터 전 세대가 몰려드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순서다.
아모르 파티는 해프닝에 가까운 과정을 거쳐 메인스트림에서 받아들여진 특이한 경우지만 미스터 트롯 등 경우가 좀 다르다. 장르 현실이 아니라 그 잠재력을 확신하고 기획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그런 대범한 도박이 결국 전체 예능 프로그램 1위란 어마어마한 성과로 돌아오고 있다. 동시에 트로트 자체의 부활과 이노베이션도 돕고 있으며 나아가 유튜브 등 뉴미디어에 밀려 죽어간다고 아우성치던 기존 편성형 방송 문명까지 바꾸고 있다. 잘 만든 기획 하나가 이렇게 모두를 살린다. 새삼 대중 이 TV에서 멀어진 게 아니라 TV가 대중으로부터 멀어진 것이란 말이야 닿는 대목이다. TV는 일단 트로트를 되찾으며 그간 여러 사정으로 소외됐던 대중에 한 발 다가갔다. 그 다음 되찾아야 할 것들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사실상 우리가 잃어버렸는지조차 인지 못하던 지점들에서 대중문학의 이노베이션이란 바로 그런